자, 오늘은 2월 22일입니다. 21일인가요? 오늘은 아파트에서 키우는 문제, 친환경 살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이제 병충해에 있어서 얼마나 불리하거나 유리한 환경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노지보다는 병충해 방지에 조금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지는 수많은 해충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반면에, 아파트 베란다는 해충 크기가 조금만 크면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통 이 방충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 해충들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에 한 10층 이상 돼 버리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올라오기 힘들죠. 그래서 고층일수록 사실 모기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래서 해충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초보일수록 많이 겪는 일인데, 나무를 키우다 보면 이 나무도 키워보고 싶고 저 나무도 키워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겨울이나 봄에 나무를 사게 되는데, 새로 화분을 사면 거기에 보통 이제 해충들이 딸려오게 되죠. 농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약을 쳐서 해충들을 방제하지만, 워낙 대량으로 키우다 보니까 완전히 해충 프리한 상태로 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진딧물이라든지 응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딸려오죠.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 또는 화훼 단지 같은 데서 이제 사면 병에 걸린 것들, 다시 말해서 해충이 낀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좀 싸게 팔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싸구나 하면서 얼씨구나 하고 사서 오게 되면 보통 해충을 같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어떤 방제, 얼마 전에 이제 석회 유황 합제를 통해서 병충해 예방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보통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살포를 하고 나면 보통은 이제 1년 동안 웬만한 해충 피해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새롭게 해충이 보통 생기지는 않는데, 새로 이제 화분을 사게 되면 그게 딸려오게 되죠.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오래 키우다 보니까 다른 해충들은 보기 힘들어요. 특히 진딧물 같은 것은 생기면 거의 반가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진딧물은 본지 오래됐고, 딱 두 가지 해충을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응애, 이제 늦은 봄에 창궐하는 응애. 응애는 보통 살충제를 한 번만 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알을 계속 낳고 하니까 한 두어 번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뿌려도 완전히 방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일찍 딱 뿌려줬는데, 그래서 올해는 응애 없이 나겠구나 했는데, 거의 초여름에 응애가 생겨서 뒤늦게, 그때는 이제 새로 병충해 발생하는 시기는 아니라서 제가 좀
방심하고 있는 새에 응애가 생겨가지고 뭐 응애에 약한 매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몬나무 이런 것들이 응애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예방은 무조건 생기고 나서 약을 치는 것은 굉장히 하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생기기 전에 그 시기가 예상될 때, 그래서 아파트 키우다 보면 요 시절에 예를 들어 뭐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응애가 오겠구나 해서 응애약을 미리 치고 그러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개각충인데, 이 개각충은 어디에 주로 생기는가 하면 분재나무에는 거의 잘 안 생기고 관엽류, 그러니까 이파리가 넓은 잎을 주로 감상하는 잎에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각충은 보통 잎에 이렇게 바위에 어떤 뭐 이런 조그만 그 조개류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또는 뭐 거북이 등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파리에 처음에는 이제 옮겨 다니지만 딱 붙으면 이제 안 옮겨 다닙니다. 딱 여기가 좋구나 하고 딱 붙어서 계속 이제 수액을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껍데기도 있고 해서 방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놈은 뭐 솜을 갖다가 탁 덮어 쓰고 있는 놈도 있어가지고 솜을 뚫고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각충을 전문으로 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뭐 수프라사이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각충 방제를 위해서 좀 하나 사놔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방제를 하는데 이게 있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래서 아직 방제를 완벽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응애와 개각충을 완벽하게 방제를 할 결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봄에 응애약을 한번 뿌려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제 요 카메라 켠 이유는 친환경 약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동네 마트 갔다가 마트 안에 이제 조그맣게 다이소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마트 안에 있는 다이소를 잠깐 보다가 보니까 이 제충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보니까 심지어는 가격도 500ml 하나 무려 2,000원밖에 안 하는, 제가 제충국을 한번 온라인에 샀었는데 그 만 얼마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뭐 너무너무 싸서 그래서 한 5개 좀 사오려다가 도저히 다 쓸 자신이 없어서 2개만 샀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0원에 하나에 제충국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제충국은 이 국화의 일종이죠. 뭐 들국화 비슷한 이름이 제충국입니다. 그래서 해충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국화 성분이라서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곤충에는 아주 무서운 성분인데 요 온혈동물, 사람이나 뭐 강아지 뭐 이런 온혈동물에는 해가 없어가지고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 센 농약을 뿌리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뭐 하루 뿌리는 날은 문 닫아 놓는다 해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석회 유황 합제를 뿌린 지가 한 일주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베란다에서 유황 냄새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약재의 사용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특히나 화분이 몇 개 없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런 제충국 같은 친환경 약재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여기도 예방이라 적혀 있네요. 예방이라.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제충국을 만드는 방법은 뭐 이 온라인 같은 데 보면 제충국 씨앗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충국을 키워서 농장 하시는 분, 제충국 쓰시는 분들은 이 제충국을 키워서 만듭니다. 보통 뭐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보통 이제 에틸알코올에 이 제충국을 담궈서 이제 우려내는 거죠. 그 성분을 보통 그렇게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충국, 저는 이렇게 좀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에 미리 조금 자주 이제 주기적으로 올해는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응애를 방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은 개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처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개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알코올에다가 계피를 담궈 놓은 것입니다. 이 계피 성분이 개각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담금주에 저 계피는 보통 이제 마트, 온라인 마켓 같은 데서 뭐 제일 싼 걸로 사면 됩니다. 어차피 뭐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니까. 보통 이제 사람은 이 순한 걸 좋아하고, 이 독한 거는 사람이 보통 싫어하죠. 그래서 가격도 싸고, 약을 만드는 데는 독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잘라놓은 것도 있고, 좀 큰 형태로 된 계피도 있는데, 뭐 잘라놓은 게 더 편하겠죠. 이 약을 만드는 데는. 그래서 잘라놓은 게 또 싸더라고요. 그래서 계피를 사서 알코올에 이렇게 담가봤습니다. 이 병충해 없는 나무를 키우시길 바라며 오늘은 친환경 약재를 통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